뽀봉. 자, 봅시다. 아까 무슨 노드 얘기했었죠? 앵귤러 노드 했었죠? 그 다음에 레디얼 노드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이업. 선생님 저거 전부 다 밴드에 안 초대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게요? 다 돼 있을걸요? 왜요? 왜안 되어 있어요? 저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럼 내가 이따가 밴드 다시 보내줄 테니까 들어오면 돼요 그냥. 밴드 링크. 자, 두 번째. 자, 봅시다. 앞서 뭐부터 알 수 있죠? 앵귤러 파트를 먼저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얘를 본 방정식, 그게 바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본 방정식에 다시 넣고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요 레디얼 파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얼 파트에 대한 해가 역시나 무한가지가 있고요. 그 결과가 바로 표 2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 2에 보시면 앵귤러 파트가 몇 가지가 나와 있죠? 한 6가지 써놨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 무한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표현을 한 거란 뜻입니다. 자, 그 표에 보면 몇 가지 항들이 있는데 이제 묘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자, 첫 번째는 거기에 A0라고 하는 게 있죠. 그 A0라는 녀석의 값은 대략 무슨 상수 묶음이긴 합니다만 뭐 4 파이 입실론 제로의 플랑크 상수 제곱 나누기 전자 질량의 전자 전하량 제곱인데 대략 계산하면 52.9 피코미터 정도가 됩니다. 얘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보호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 2에 보시면 보호반지름이라고 하는 항이 있고요. 그 다음 또 그 표 2에 보시면 독특하게 나타나는 항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EZNA0 곱하기 R 이렇게 표현되네요. 자, 2는 뭐 숫자 2고요. Z는 뭐죠? Z? Z는 원자 번호고요. R은 뭐 그 극자 표계에서 거리 변수 R이고요. N은 뭐죠? N은 곧 나오겠지만 곧 언급할 주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로라는 항의 이유는 뭐냐면 얘를 도입하면 미분, 적분 시에 좀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 전부 다 R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치환해 버리면 오히려 계산이 좀 편리해서 물리학자들이 저런 꼴로 표현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디얼 파트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그 표 2에서 역시나 두
양자수가 나타납니다. 양자수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경계 조건이라고 했죠. 그럼 그 두 양자수가 뭐냐? 첫 번째가 프린시펄 퀀텀 넘버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주 양자수. 자, 어떻게 쓰죠? n이라고 쓰고요. 1부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양자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또다시 경계 조건으로 등장합니다. 자,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아까 어떻게 썼었냐면 L로 썼었는데 얘는 앵귤러 파트 구할 때 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죠? 일부는. 그럼 이 L의 조건이 0에서부터 1, 2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n-1이라는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앵귤러 파트를 구할 때는 이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계속 커질 수 있으나 얘를 다시 슈레딩거 파동 방식에 놓고 다시 한번 구하게 되면 이 L이라고 하는 녀석에 또 다른 제한 조건이 생겨요. 무슨 조건? 주양자수에 종속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NLM의 어떤 표현들이 여기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약점,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리고 또 알아두실 거. 자, 위에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3. 또 무슨 노드가 있겠어요? 레디얼 노드가 있겠죠? 자, 레디얼 노드는 바로 이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당연히 전체 파동 함수도 0이 되겠죠. 자, 이 레디얼 노드는 묘하게도 항상 구껍질 모양입니다. 자, 구껍질이라고 하는 건 열려있는 면이에요? 닫혀있는 면이에요? 닫혀있는 면이죠. 아까 앵귤러 노드는 열려있다 그랬어요? 닫혀있다 그랬어요? 앵귤러 노드는 열려있다 그랬죠? 근데 이 레디얼 노드는 항상 닫혀있는 구껍질 형태입니다. 뭐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냥 외우세요. 외워요. 현성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외워. 자, 그리고 이따 이 레디얼 노드는 3 항상 n-l-1개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역시나 그냥 외웁시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토탈 노드 개수는 그럼 몇 개겠어요? 전체 노드 개수는 항상 몇 개겠어요? 그러면? 바로 L 더하기 N 빼기 L 빼기 1 이거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N 빼기 1개겠죠. L은 누구의 개수죠? 앵귤러 노드 개수고요. N 빼기 L 빼기 1은 레디얼 노드 개수죠. 두 개를 다 더하면 전체 개수가 N 빼기 1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비탈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노드 개수는 저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에 1.7인가? 네. 1.7이요? 7. 자,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분포 함수. 이 부분이 시험 출제가 잘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이때 첫 번째 1. 이게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할란가 모르겠네요. 바로 그 프로바 빌러티 덴서티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기억나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우리말 번역은 확률 밀도. 바로 확률 밀도 함수. 자,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파동 함수는 원래 복소수 함수여서 그 함수값의 물리적 의미가 없다. 이런 말 기억나요? 그래서 그 4장 강의에 저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저런 말을 저것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누구의 해석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죠. 그래서 본's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챕터에 보시면 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본이란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물리적 의미는 없는데 그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PDF가 될 수 있다. 길죠? PDF. 이게 내가 줄여 쓸게요. 당연히 PDF란 줄임말은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내가 필기하기 힘들어서 저렇게 줄여 쓸게요. 좋아. 그래서 이때 3.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런 말이 있는데 노멀리제이션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은 바로 정규화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정규화라는 뜻의 의미는 뭐죠? 접분했을 때 전 범위에서 접분했을 때 1. 자, 바로 뭐냐면 모든 파동 함수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게 바로 정규화의 의미다. 기억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에 인티그럴 d 타우라고 쓰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인티그럴 d 타우. 이것의 물리적 의미는 뭐예요? 인티그럴의 d 타우라고 쓰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전 우주란 뜻이에요. 전 우주. 그리고 1이라는 말이 뭐예요? 1이라는 말이 바로 100%라는 뜻이에요. 100%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파동함수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자가 전 우주 어딘가에 있을 확률은 100%라는 얘기예요.
자,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뭐 완전 이상한 말이에요. 뭐 완전 맞는 말이에요. 항상 무조건 맞는 말이죠. 내가 언급하고 싶은 물체가 전 우주 어딘가에 있다. 예.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일종의 공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물체가 우리 우주 넘어 있다. 우리 우주 넘어가 뭐야? 예. 그걸 다룬 영화가 있었죠. 바로 인터스트레인지. 우리 우주 너머의 뭔가에 대한. 인피니티 워.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 대혼란의 멀티버스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맨. 도라에몽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9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아 에반게리온. 이거. 네,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영화예요. 이벤트 호라이즌. 네. 진짜 맞습니다. 생각이 없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 영화를 한번 보세요. 네, 왜냐하면 그 블랙홀 혹은 웜홀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한 우주선이 있었는데 이 우주선이 웜홀 실험을 하다가 웜홀이라는 건 알죠? 네.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요. 행방불명이 돼요.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미국 우주선인데 갑자기 이제 미국 영화니까 미국 우주선이겠죠? 그래서 행방불명이 돼요. 그래서 어떡하지? 해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6개월 후에 갑자기 나타나요 우주선이. 그래갖고 갑자기 나타나서 우주선이 구조 신호를 보내. 그러면 좀 수상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항상 수상할 땐 미국에서는 뭐가 출동해요? 항상 수상하면은 미국이 항상 뭘 출동시켜요? 아니 그거는 결정해서 없애겠다는 뜻인 거고 조사할 때 바로 US Marine 해병대를 출동시킬 거 아니에요? 해병대를 해병 수색대 무슨 말 알겠어요? 해병 수색대나 아니면은 저기 뭐 네이비시를 출동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해병 수색대가 이제 우주선에 타고 이 우주선에 잠입해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갔더니 여기에 원래 승조원이 한 200명쯤 됐었는데 우주선에 사람이 한 탱이도 없어. 한 탱이도 없고 막 수색하니까 딱 한 명의 사람만 있어. 그래서 뭔 일이 벌어졌느냐를 추궁하면서 벌어지는 SF 호러 영화예요. 호러. 무서워요. 100년 지난 거 아니야? 내가 본 공포 영화 중엔 꽤 무서운 편이에요. 그막그 러브크래프트 그런 느낌. 그거는 몰라요. 알포인트 이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웜홀을 연구하다가 웜홀은 사실은 저에너지가 필요해요. 엄청난 고에너지가 필요해요. 만들려면 엄청난 고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웜홀 연구를 하다가 그 엄청난 고에너지 덕에 이 우주선이 우리 우주 너머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우주 너머에 뭐가 있겠느냐? 바로 헬. 얘가 헬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선 안이 조그만 헬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 사건을 알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를 탈출하는 몇몇 과학자들과 US 머린들의 얘기예요. 재밌겠죠? 아님 말고? 참 어쨌건 아님 말고. 자, 그럼 이 말은 뭐라고? 우주에 안 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주선이 우주에 떠 있다고요. 우주에 있는데. 우주에 갔다가 우주에서 웜홀 실험을 한 거야. 그랬는데 그 덕에 고에너지 때문에 헬에 갔다가 온 거라고. 그래갖고 6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왔는데 거기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해병대들이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뭔 일이야? 근데 막 아비규환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원래 사람 많았는데 사람 아무도 없고 막 벽에 피갑칠돼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어? 뭐 큰 우주선이니까 먹을 건 많았겠죠. 하여튼 기회가 되면 보세요, 여기죠. 재밌겠죠?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자, anyway.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 우주 너머는
자연과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전 우주만 고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자가 전 우주에 있을 확률 100% 이걸 바로 정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파동함수는 제곱해서 전 영역, 전 우주에 대해 적분을 하면 항상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줄게요. 줄게요. 8 8 자, 그럼 이제 저 녀석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영역에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보자 이런 말이지. 그러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P 맞지? 이거 P. 이렇게 이제 대문자 P로 쓰면 대문자 표시입니다. 대문자 P로 쓰면 이게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경계 1에서 경계 2까지 어떤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적분한다. 자, 경계 1과 경계 2 어떤 경계가 있고 어떤 경계가 있으면 그 사이와 그 사이에서 뭐가 규정이 돼요? 영역이 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수학적으로 어떤 경계와 어떤 경계 사이를 영역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수리적으로 이제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아까 이제 누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요. 타우라고 읽고요. 왜 물리 시간에 토크 표현할 때 저 표기로 하거든요. 토크를 표기하는 그 표기인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말 번역이 최적 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최적 소. 그럼 저 녀석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좀 기니까 밑에다가 써야지. 이렇게 요 물리적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짜잔. 아니지. X, Y, Z. 자, 지금 파동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냐면 직교 좌표 기준으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최적소에 따라 경계 1에서 경계 2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얘의 크기의 제곱을 우선 인티그럴 d x에 대해서 x1에서 x1에서 x2까지 이 적분을 끝낸 다음 얘를 다시 y에 대해 y1에서 y2까지 그리고 이 적분을 끝낸 다음에 다시 또 얘를 z1에서 z2까지 z에 대해 적분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3차원 중적분이라고 하는데 그 3차원 중적분을 표기하는 간단한 표기 방식이 바로 이런 표현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경계 1에서 경계 2까지다 라는 이 표현이 실제 수리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누가 나 불렀어요? 방금 누가 선생님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자, 그리고 여기 최적소라고 하는 D타우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줄임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기 귀찮잖아요. 이 귀찮은 걸 한꺼번에 x1에서 x2, y1에서 y2, z1에서 z2라고 하는 얘를 어떤 경계에서 어떤 경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최적소라고 하는 건 어떤 다변수 함수를 모든 변수들을 각각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는 적분기호를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제 쟤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로 봐. 얘가 직교좌표계라고 그랬잖아요. 직교좌표계인데 얘를 어쩌자고? 얘를 극좌표계로 바꾸자고. 극좌표계로 바꾸자고. 그러면 쟤를 극좌표계로 바꾸면 아까 얘기했던 뭐 르장드리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쟤를 하라고 안 했어요. 그 결과만 보면 돼요. 알겠죠? 세연아. 굳이 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결과만 뭐 결과만.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만 알면 돼. 알겠지? 굳이 하라고는 안 시켜요. 자, 그러면 이 파동 함수가 이제 어떤 꼴로 바뀌냐면 파이에 또 어떻게 되느냐? R 보시다시피 세타의 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요때 요거의 크기의 제곱. 됐죠? 그럼 얘를 쫙 바꿔주면 꼴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R 제곱이 곱해지고요. 요런 상태에서 인티그럴 R1에서 R2까지 dR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고요. 그럼 요 적분이 끝나면 아니지 R제곱 다시 R제곱 쏘리 R제곱에 여기에 사인 시타가 곱해진 채로 R에 대해 적분을 하게 되고요. R제곱 사인 스타는 그냥 네, R제곱 사인 시타가 붙게 돼요. 붙게 되고 얘를 어떻게 된다? R에 대해 적분이 끝난 다음 얘를 다시 시타 1에서 시타 2까지 d 시타에 대해 적분을 하게 됩니다. 이 적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얘를 파이 1에서 파이 2까지 파이에 대해 적분하는 걸로 좌표가 변환이 됩니다.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수리적 관계 있죠.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몇 가지만 외우시면 돼야겠죠? 굳이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었냐 그런 것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경계 1에서 경계 2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차적소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직교좌표기에 있던 함수를 극좌표기로 바꾸면 여기 있는 최적소를 dx, dy, dz를 r제곱 사인 시타, dr, g시타, d파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좀 희한하게도 dx, dy, dz를 왜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증명 과정이 있는데 그 증명 과정이 어디에 있느냐? 교재의 그림사예요. 교재 그림사를 보시면 아, 얘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를 짐작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되겠어요? 왜 혹시 여러분 왜 라디안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라디안. 혹시 뭐 나도 수학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긴 한데 자, 이렇게 원호가 있고요. 시타가 있고 R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L을 어떻게 표현하죠?
R 시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거를 이용하면 그림사에 얘가 왜 이렇게 증명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요 원리를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해 놓은 게 그림사예요. 근데 화학에서는 당연히 이거 증명하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와요. 그냥 그런 값도 하시면 돼요. 궁금해 할까봐 굳이 지적 호기심이 생긴다면 그림사를 들여다보면 되는데 시험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어떤 영역에 입자가 존재할 확률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때 자 여기 준다. 뭐라고? 그래야 적분 변수가 뒤로 넘어가니까 이게 쓸 때 적분 변수가 뒤에 있어야 적분 꼴이란 이렇게 이게 요렇게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 넣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여기 넣어버리면 이게 요렇게 대응되는 시각적인 어떤 맛이 사라져서 수학자들이 요 표현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수학자들은 이렇게 시각적 아름다움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경 안 써요. 네, 수학자들은 시각적 아름다움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 써도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됐다. 됐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뭘 해볼 거냐? 자 여기 1번 지울게요. 준다. 이업. 자, 이제 두 번째 2. 핵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어떻게 영향받느냐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 연구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방향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모든 방향을 고려합니다. 그럼 모든 방향을 고려한다는 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대문자 P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입자의 확률이라고 했죠. 그 확률이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돼요? 이런 꼴로 표현되죠? 이런 꼴로? 그럼 이런 꼴의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 요렇게. 자, 아까 얘기했죠. 파이라고 하는 건 위도 경도 뭐였어요? 파이는 위도 경도 뭐예요? 경도죠. 경도는 몇 도부터 몇 도가 전 방향이죠? 0에서 2파이가 전 방향이죠. 그렇죠? 그 다음 위도는 몇 도부터 몇 도가 전 방향이죠? 바로 0에서 파이까지가 전 방향이죠. 그리고 이때 거리에 대한 함수니까 거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R1에서 R2까지예요. 자, 그거에 대해 여기 이 부분 이게 파동함수의 제곱인데 아까 변수 분리한 바에 의하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변수 분리한 바에 의하면. 그럼 여 뒤에 뭐가 남냐면 r제곱 사인 시타 그다음 dr d 시타 d 파이가 남겠죠. 맞나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어떤 적분을 할 때 그 적분과 관계없는 변수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앞으로 쏙쏙쏙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인티그럴 R1에서 R2까지 레디얼 파트 제곱에 R 제곱에 레디얼 파트 제곱에 dr 곱하기 단순 곱하기죠. 단순 곱하기 인티그럴 0에서 2파이까지 인티그럴 0에서 파이까지 y제곱에 시타 파이 사인 시타 d 시타 d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적분 변수를 r하고 시타 파이를 분리한 거예요. 됐죠? 네. 귀찮아서 그냥 썼는데 네. 뭐 사실 엄밀하게는 네, 다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 저렇게 된 거 알겠죠? 이때 물어봐야 되겠다. 예준? 이 값이 얼마예요? 이 값이 얼마예요? 응? 이 값이 얼마예요? 뭐라고요? 값이 얼마예요? 현승 이거 얼마예요? 어? 이거 얼마예요? 1이었죠? 어디에 있었죠? 이거 1이라고 언제 얘기했었죠? 거기 표 1에 있죠. 표 1에. 표 1에 보시면 저 부분만큼의 계산 결과가 1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이때 저기에서 지우개 어디 갔나? 자, 이 위에 지우겠습니다. 지운다. 8.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확률을 이렇게 인티그럴 r 제곱 r의 제곱 dr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뭐를 생각했을 때? 모든 방향을 고려했을 때. 이때 여기서 요만큼을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그걸 RDF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얼 파트의 제곱에다가 거리 R제곱을 또 곱한 걸 그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냥 뭐 이거겠죠. 이게 이거겠죠. 맞나요? 시타 파이는 지금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확률을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1차 도함수가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 뭐 왜? 그 변수의 영향을 알기 위해서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게 거리에 따라서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함수의 존재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는 거 이겁니다. 자, 이 특별히 S 오비탈의 경우, 특별히 S 오비탈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앵귤러 파트가 S 오비탈이 각운동량 양자수가 0, 자기 양자수가 0이 될 텐데, 맞아요? 이 값이 표 1을 찾으면 뭐라고 돼 있죠? 표 1에 뭐라고 돼 있냐면 루트 4파이분의 1로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됐죠? 됐죠? 특별히 저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특별히 S 오비탈의 경우는 저렇게 되니까, 자, 파동함수라고 하는 걸 보시다시피 N, L, ML 이렇게 쓰고 R, 시타, 파이 저렇게 일반 꼴로 파동함수 표현을 하는데, 저기에서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파이 n 0 0 이 되고, 이때 어떻게 되냐면 짜잔 되면서 시타 파이의 무관한 함수로 바뀌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S 오비탈의 경우 앵귤러 파트에 시타 파이와 무관하게 얘가 뭐가 되니까? 상수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적분 수식을 난데없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프라보빌러티를 인티그럴 0에서 2파이까지, 인티그럴 0에서 파이까지, 인티그럴 R1에서 R2까지. 자, 이만큼이 파동함수 전체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럼 이때 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파이 ns라고 쓰죠. 파이 ns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거기에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 그런데 보시다시피 S 오비탈에 대한 거면 아까도 여기 써놨지만 S 오비탈에 대한 파동함수는 오직 누구에 의한 파동함수로 바뀌어요? 거리에 의한 파동함수로 바뀌죠.
그럼 이 파동함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홀랑홀랑 다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홀랑홀랑 다 빠져나오면서 어떻게만 바뀔 거냐면 인티그럴 R1에서 R2까지 R 제곱의 파이 NS의 제곱 dr 한 다음에 곱하기 인티그럴 0에서 2파이 인티그럴 0에서 파이까지 한 다음 사인 시타 d 시타 d 파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요 수업도 여기까지 크기는 얼마예요? 2죠? 2잖아요. 2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가 바깥쪽으로 빠지면 0에서 2파이를 상수함 적분하는 거니까 총 4파이가 되겠죠?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뭐로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인티그럴 R1에서 R2까지 해서 난데없이 이게 4파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R 제곱 파이 제곱 NS DR 이런 걸로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준 알겠어요? 예준 모르겠죠? 알겠습니다. 예준 현승이 모르겠죠? 아니요. 알겠어요? 요거 다 계산한 게 요거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때도 어떤 걸로 표현해 볼 수가 있냐면 인티그럴 PR dr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S 오비탈 한정이요. 특별히 S 오비탈은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써보면 결과를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과는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R 제곱 한 다음에 가군동량 양자수와 자기 양자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4파이 R 제곱의 파이 주양자수는 L인데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고 자기 양자수가 0인 S 오비탈에 대해서는 이런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에 0, 0은 각각 뭐를 뜻해요? 0, 0은 L과 ML을 뜻하는 거다. 아시겠죠? 저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다. 그래서 저 두 가지 표현을 다 기억해 두세요. 왜 저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해야 되냐면 수능 교재 같은 거에나 아니면은 보통 교사들의 수업 교재에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이 막 구분 없이 나와요. 막 이렇게 썼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쓴 거하고 이렇게 쓴 걸 딱 보면 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쓴 거는 그냥 S 오비탈에 대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표현하는 거구나. 요거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구나를 알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 표현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됐다. 그 다음 거기 연습 문제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자고요? 연습 문제 2. 자, 여기 있습니다. 해줄게요. 8. 자, 연습 문제 2.
자, 연습 문제 2에 어떤 레디얼 파트가 제시가 됩니다. 오케이. 자, 저거 보이세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저기 뭐냐. 우선 R이라고 썼으니까 무슨 파트예요? 레디얼 파트죠. 그 레디얼 파트가 표 어디에 있었죠? 표 2, 내 교재 표 2에 있는 레디얼 파트예요. 이제 보시면은 연습 문제에는 어떤 레디얼 파트에서 이때 여기에 있는 아래 첨자 2가 뭐예요? 레디얼이니까 N. 주형자수 n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래 첨자 1은 뭐예요? 그때 가군동력 야수 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 2 찾으시면 저 R21이 저렇게 수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로라고 하는 걸 도입했다고 했죠. 이게 제시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녀석 이 경우는 n을 뭐로 쓰라는 얘기예요? n을 뭐로 쓰라는 얘기예요? 2로 쓰라는 얘기죠. 그럼 이 경우 얘를 어떻게 돌아? A0 Z 곱하기 R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알겠죠? 그죠? A0가 뭐고요? 보호 반지름 Z는? 원자번호. 자, 저기에서 우선 첫 번째 1. 뭘 구하라고 했냐면 거기에 더 모스트 프라버블 포인트 더 모스트 프라버블 포인트. 쟤는 번역이 없어요.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냥 약간 해석을 하자면 이런 말인 거죠. 가장 있음직한 그 프라버블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듯한 이런 얘기 아니고 그렇죠? 가장 있음직한 점 이걸 구하라는 거죠. 가장 있음직한 점. 이게 번역이 없어요. 번역이 없어서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뭐냐?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요거의 최대값 조건을 뜻해요. 요거의 최대값 조건. 레디얼 파트를 최대값으로 만드는 조건을 더 모스트 프라버블 포인트라고 해요. 네, 그냥 레디얼 파트에서 그냥 레디얼 파트에서 레디얼 파트를 최대로 만드는 조건을 더 모스트 프라버블 포인트라고 해요. 그런데 이 더 모스트 프라버블 포인트는 애석하게도 물리적 의미는 없어요.
그냥 수리적으로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극대나 극소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쟤를 미분하라는 거니까 이거겠네요. 바로 저기에 있는 레디얼 파트 주어져 있는 게 2, 1이죠. 요거에 대해서 변수 로에 대해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 미분하면 돼. 자, 그러면 원래는 거리에 대해 미분하는 건데 로에 대해 미분해도 결과가 같은 이유는 로하고 r이 지금 무슨 관계예요? 정확한 비례 관계잖아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최대 최소 조건이 똑같아져요. 아시겠죠? 비례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할 때 로에 대해 미분해도 되고 r에 대해 미분해도 되고 뭐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가 로로 나와 있으니까 로로 바로 구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쟤를 미분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미분해. 그러면 이제 앞에 이건 다 상수니까 상수는 고로록 나올 거고 상수는 그대로 24 루트분의 1에 z의 a0의 2분의 3승은 그대로일 거고. 자, 얘 미분하면은 미분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로 한번 미분하면 요렇게 남고 얘 남기고 얘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걔를 동시에 해주면 계산 결과가 maybe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곱하기 1 빼기 2분의 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로. 맞나요? 제 미분하면 저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응. 현석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얘가 뭐인 조건을 찾는 거예요? 0인 조건을 찾는 거죠. 그럼 제가 0이다. 뭐란 뜻이에요? 바로 로가 2란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2라는 얘기는 바로 z a0 곱하기 r이 2란 뜻이니까 최종적으로 r이 어떻게? 2a0 오버 z 저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저 조건에서 레디얼 파트 자체의 값이 가장 커진다. 저걸 구하라는 게 바로 뭐다? 더 모스트 프로버블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어떤 컨셉이 있냐면 두 번째 이 더 모스트 프로바블 레디어스가 있어요. 자, 포인트가 뭐로 바뀌었어요? 반지름으로 바뀌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얘는 바로 PR이 최대인 조건을 찾는 거예요. PR이 뭐였죠?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었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얘는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정확하게 저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더 모스트 프로버블 포인트는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근데 더 모스트 프로버블 레디어스는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큰 원자핵에서부터 떨어진 어떤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한다? 얘를 미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해라? D, P, R, D, R. 자, 그럼 얘는 어쩌란 얘기냐면 이거겠네요. 얘가 D, R 제곱, R 제곱, DR.
저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저기 주어져 있는 요 조건을 여기에 오르륵 다 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르륵 다 넣어서 미분해. 그러면 저 미분 정도는 해요, 불가능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0인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가 0인 조건을 찾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요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저기에 있는 P2원에 대한 R을 우선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R 제곱 레디얼 파트 2원의 제곱이니까 놓고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A0의 Z의 제곱 로의 제곱 24분의 1 Z의 A0의 3 로 제곱에 2의 마이너스 로.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예요. 이거 그냥 고스란히 제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R 제곱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서 R을 옮겨서 로의 함수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럼 얘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이런 꼴이 되겠네요. 바로 24분의 A0의 Z 곱하기 로 4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됐죠? 그러면 편의상 쟤를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3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 레디얼 파트를 로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이걸 0으로 만드는 조건은 얘를 미분을 했을 때 0으로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럼 요 상수 반대쪽으로 옮기고 얘 로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로 3승의 4 빼기 로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든다 라는 뜻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4가 로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어떤 조건이냐면 R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는 most probable point라는 개념이 있고 most probable radius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왜 얘를 언급했냐면 몇몇 교사들이 이거하고 이거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더 most probable point와 더 most probable radius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은 더 most probable point인데 자기가 얘기하는 의미는 radius인 사람이 있어요. 역으로 말은 더 most probable radius인데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는 포인트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교사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나올 거고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옛날 고등화학 경시에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두 개를 알아두세요. 교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로가 0인 건 그건 어디예요? 로가 0일 때가 어디예요? 핵이잖아요. 핵에 전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곤란하겠죠? 그런 경우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